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HBM으로 정말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 파티 이제 슬슬 끝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렇게 시장이 술렁일 때 다들 다음 주인공이 누군지 찾느라 정신이 없죠. 오늘 20년 경력 베테랑의 날카로운 눈을 빌려서요. 반도체 시장의 지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보석은 과연 무엇일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 덕분에 더 날카로운 분석을 준비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AMD 쇼프 때문에 시장에 한번 크게 출렁했죠.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마이크론까지 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도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을 겁니다. 아니, 이 파티 진짜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숨고르기 들어간 걸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오늘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색 경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혼돈을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은 이 사이클의 비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HBM 다음 전쟁터는 어디가 될지, 거기서 떠오를 새로운 주인공은 누구일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나서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최근의 주가 하락, 이거 정말 파티 끝났다는 신호일까요? 이 불안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시장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주가 등락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베테랑들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위험 신호, 바로 이 더블 부킹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인기 콘서트 티켓팅할 때 여러 사이트 동시에 켜놓는 거랑 똑같아요. 고객사들이 이거 물건 못 구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실제로는 100개만 필요한데 삼성에 100개, 하이닉스에 100개, 마이크론에도 100개 이렇게 주문을 막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체로 보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은 가짜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건 시장에 아주 짙은 안개를 만들어서 진짜 수요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투자자에게 두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PER이나 PBR 같은 데이터로 기업 가치를 아주 냉정하게 측정하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나 기술 트렌드, 시장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 같은 데이터 너머의 흐름을 읽는 눈치입니다. 결국엔 차가운 데이터로 계산하는 머리와 시장의 온도를 느끼는 감각,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시장이 만들어내는 신기루에 속지 않고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년 넘게 이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베테랑들은 지금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바로 반도체 사이클의 비선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그 비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공급이 부족하면 그 충족률이 60%에서 70%, 80% 이렇게 계단처럼 차근차근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더블 부킹이라는 유령이 등장해요. 부풀려졌던 주문들이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지면서, 즉 취소되면서 공급이 한참 부족해 보였던 시장이 갑자기 공급 충족 상태로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67%에서 갑자기 90%로요. 바로 이 순간이 그렇게 뜨거웠던 파티가 갑자기 끝나는 순간입니다. 주가 상승세는 급격히 꺾이고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시장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전쟁터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AI 혁명을 이끌던 가장 중요한 부품, 즉 병목 현상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모두가 HBM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전쟁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HBM의 시대 다음은 어딜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뭐였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구하려고 다들 난리였죠. 그 다음엔 그 GPU의 데이터를 쏴줄 고속도로, SK 하이닉스의 HBM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HBM만으로는 부족해진 메모리 용량을 채우려고 범용 DRAM까지 수요가 폭발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뭘까요? 저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다음 주인공, 거기에 바로 오늘의 핵심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정답에 대한 힌트를 누가 줬냐?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던졌습니다. 다음 병목은 저 구석 창고에 처박혀 있던 콜드 스토리지, 바로 낸드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다음 부품을 하나 언급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냥 조연 역할에 머물렀던 낸드 플래시가 AI 시대의 새로운 주연으로 등극할 거라는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전정터가 업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낸드죠. 그렇다면 이 낸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아직 시장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보석은 과연 누구일까요? 전문가들이 콕 찍은 주인공은요, 바로 샌디스크,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아니, 왜 하필 샌디스크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진이 50%가 넘는 HBM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전략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낸드 시장에는 힘을 좀 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전략적인 빈틈을 낸드의 전통 강자인 샌디스크가 파고들 거라는 아주 예리한 분석인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샌디스크가 내놓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을 그냥 뛰어넘은 정도가 아니라 무려 3배나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 낸드의 귀환을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안방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낸드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도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진짜 알짜를 골라내는 비법은 과연 뭘까요? 전문가의 무기고를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핵심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실 때 그냥 목표 주가만 쓱 보고 넘기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이익 전망치와 목표 멀티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는 리포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예측, 이익 전망 상향과 함께 이제 이 회사는 더 비싸게 평가받는 게 마땅하다는 선언, 멀티플 상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애널리스트가 보내는 더블 체크된 가장 강력한 강력 추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표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삼성증권 리포트를 한번 뜯어보죠. 유진테크는 멀티플만 올렸고 테스는 이익 전망을 크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익 IPS를 한번 보세요. 이익 전망을 11% 올리는 동시에 목표 PE와 멀티플까지 40배로 높게 잡았죠. 이익 성장과 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이 애널리스트의 확신이 가장 강하게 담긴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신없는 시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 변동성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실용적인 팁인데요. 바로 0.8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전망을 믿되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20%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다? 그럼 일단 내 마음속 1차 목표는 8만 원으로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내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실전 투자 팁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리포트의 듀얼 업그레이드 신호를 찾아라. 둘째,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파는 양방 매도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셋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시장 전체가 빠질 때는 용감한 자에게 기회가 된다. 넷째, 목표 주가에는 0.8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꿰뚫어보는 눈과 시장의 파도를 타는 눈치, 이 두 가지 무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셔야 합니다. HBM이 열었던 그 뜨거웠던 파티, 과연 그 다음 파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숨은 보석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멋진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